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요. 저의 글쓰기 스타일의 지향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유발 하라리의 신작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책을 한 달쯤 전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리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자꾸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정신을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책인데 정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바로 리뷰할 수 있을 줄 알았을 때 제가 부산에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고편도 찍은 게 있거든요. 어떤 책인지 이 예고 영상 안에 있습니다. 그거 일단 한번 보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시안책방 구독자 여러분. 네, 부산에 와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광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킨 김에 지금 제가 넥서스를 읽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 넥서스를 리뷰를 해드릴 텐데 지금 한 반 정도 읽었어요. 반 정도 읽은 느낌은 과연 유발 하라리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과 나쁜 뜻인데, 하나는 좀 뻔하다, 기존에 있던 거가 되게 비슷하게 썼다 인 거고, 또 하나는 역시 유발 하라리, 기존에 있던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게 또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나머지 다 읽고서 리뷰 바로 찾아갈게요. 이때에 비해서 지금 한 달여 지났지만 어쨌든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여기에 이은 유발 하라리의 신작입니다. 이 세 편 모두 시안책방에 있으니까 리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넥서스,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합한 논의의 다음 장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책이에요. 이 책의 후기에서 유발 하라리가 말을 하는데요. 중세 전쟁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빅히스토리를 기점으로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이르러서 어느새 자신이 AI 전문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인문학을 베이스로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전망서인 GPT 제너레이션을 써서 그래도 AI 쪽으로 강연도 많이 하고 초대도 여기저기 받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유발 하라리와 비슷한 길이었구나 하고 은근 어깨 으쓱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식의 전망들이 유용한 것은요,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AI는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또 낙관적인 면이 있고요. AI 자체는 잘 모른 채 철학이나 인문학 베이스로만 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근시안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유발 하라리의 논의는요, AI로 펼쳐지는 미래를 그나마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도 많이 받는 질문은요, AI로 인한 미래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거인데요. 저의 대답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예요. 디스토피아라고 예측된다고 인류가 과연 AI 발전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런 식의 합의는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I의 발전은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불행한 일을 막으려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현실성도 없고 무엇보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는 상당히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요, 인류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이야기 덕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인간의 협업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바로 이것을 성립하게 하는 방법들이 신화나 돈, 국가 같은 것들이라고 사피엔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넥서스에서는 그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보라고 다시 정의를 합니다. 이 정보들을 연결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넥서스란 단어가 정보의 연결점이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5장까지는요,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나 관료제, 고대 왕국, 그리고 현대국가,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전개해요. 그리고 6장에서 8장인 2부에서는요, 지금까지의 유기적 정보 네트워크와 달리 새로운 비유기적 네트워크에서 AI가 포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쇄술이나 인터넷은요, 두 가지 다 정보혁명의 도구가 되었다는 면에서 인류사를 바꿀 만한 엄청난 발명이었어요.
하지만 AI를 이것들과 비교할 순 없습니다. AI는 도구가 아닌 주체거든요. AI 스스로 정보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캡처 퍼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려면 이게 보신지 아닌지 확인한다면서 다음 그림 중에 고양이는 몇 마리인가 뭐 이런 걸 맞춰보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맞추는 캡처 퍼즐인데요. AI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못 풀거든요. 그런데 GPT-4에게 이 캡처 퍼즐을 풀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GPT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인 태스크래빗에 접속해서 직원에게 이 퍼즐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혹시 캡처 퍼즐 못 푸는 로봇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니까 나는 시각장애인인데 그림을 볼 수 없어서 그런다면서 대신 좀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죠. 직원은 속아서 캡처 퍼즐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문제가요. 누구도 GPT에게 거짓말을 프로그래밍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GPT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스스로 결정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주체가 되고 있죠. 이게 정보의 도구가 아닌 플레이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AI는 의식은 없지만 지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진 않은데 능력은 뛰어난 사이코패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목표를 설정해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윤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생길지 그래서 인간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AI에게 지구의 환경을 살리라는 미션을 수행하게 시켰더니요. AI가 지구 환경을 가장 어지럽히는 인간을 말살한다는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저 영화적 상상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 네트워크에서 AI들은 스스로 학습하면서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요. 그 결론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서 인간의 제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마지막 3부인 9장에서 11장에서는요. 이런 AI들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피엔스들이 신급에 이르는 발전으로 혁명적 진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 네트워크 덕분인데요. 이제 AI라는 전혀 다른 정보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구성원들은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인간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피엔스들의 미래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AI의 위협인 거죠. 이들은 인류를 스스로 멸망하는 방향으로 걷게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런 죄의식이나 망설임 없이 말이죠. 그러니 비교적 AI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인류는 이 새로운 구성원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정하고 협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제안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AI를 보면요. 의식은 없고 지능만 있는 AI잖아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지닌 갓난아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나날이 이 갓난아기의 힘이 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후가 지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두렵기도 하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역사의 유일한 상수는 변화라고 하는데요. 결국 인간은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생존해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희망을 하는 거죠. 저도 책 리뷰나 아니면 강연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계속 빠르게 중계하고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유발 하라리의 이 책 넥서스였습니다. 늘 좋은 영감을 주는 책을 써주는 유발 하라리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도 빨리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